여러분, 매일 드시는 사이다, 콜라, 아이들 주는 캐릭터 음료수 아직도 당덩어리만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 매일 드시는 사이다, 콜라 아니면 아이들 주는 캐릭터 음료수 아직도 당덩어리만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설탕 같은 알갱이들은 설탕을 넣어 만들지만 설탕은 싹 사라지고 장에 좋은 유산균만 수십억 마리가 남는 마법 같은 아이들인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설탕만 먹었는데 몸이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이 영상 끝까지 지켜보세요. 제가 지난 영상 이후에 많이 받았던 질문을 싹 정리를 해서 오늘 Q&A로 답변해 드릴게요. 시작할게요. 첫 번째 질문, 콤부차랑 비슷한가요? 아니요, 둘 다 발효음료지만 종균 종류가 달라요. 콤부차는 찻잎 베이스라서 홍차, 녹차 베이스고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발효 시간이 2주 이상 길죠. 저도 아직 만들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워터캐피어는 설탕물, 그러니까 물 베이스고 발효 시간이 하루 아니면 이틀로 짧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온 가족이 즐기기에는 워터캐피어가 좀 더 간편하고 적합한 것 같아서 저는 이걸 만듭니다. 두 번째 질문, 이 그레인의 정체는 뭔가요? 이거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이제 지금 1차 발효를 제가 해놓고 있는 상태인 건데 이 그레인이 유산균, 효모, 다당류가 결합한 미생물 군집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티벳버섯을 많이 아시는데 티벳버섯이랑은 달라요. 티벳버섯은 유제품에서만 자라는 종균인 거고 이거는 물 베이스, 설탕 베이스로 자라기 때문에 투명하고 단단하고 젤리 같은 약간 포도송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몽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몽글몽글한 포도송이 같은 종균입니다. 거르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자세한 워터캐피어 만드는 방법은 제가 이전 영상에 올려두었으니까 같이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1차 발효된 건데 이게 그레인이 하루가 다르게 늘기 때문에 이게 좀 넘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었어. 이렇게 거르시면 돼요. 이렇게 거를게요. 슝. 엄청 그레인들이 증식을 많이 했거든요. 요새 환경이 잘 맞아가지고 여기도 좀 남았어. 이게 환경만 잘 맞으면은 그레인들이 증식을 엄청 빨리 하거든요. 이렇게 보이실까요? 이렇게 포도송이 같은 알갱이에요. 이거를 이제 곡물 같다 그래가지고 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워터캐피어 종균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아이어브에서 구매를 했고 아이어브는 건조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이게 활성화시키는데 한 3일 걸려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배치를 돌려보니까 증식이 좀 잘 안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나눔을 받았는데 근데 나눔받은 이 캐피어는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한 번 이렇게 배치를 돌리면 한 20-30g씩 자라고 있거든요. 건강한 그레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질문이 설탕이 들어가는데 건강에 괜찮나요? 인데 설탕은 여러분 몽그리들의 먹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이 몽그리들, 이 그레인들이 먹는 먹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셔야 됩니다. 설탕이 무서워서 적게 넣는 게 좀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이 아이들이 먹이가 부족하면 증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비실비실해지기 때문에 설탕은 충분히 넣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녀 당이 걱정이 된다 하면은 발효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서 얘네들이 충분히 다 먹은 후에 드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나 애초부터 설탕을 적게 넣는 거는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적정한 설탕량은 얼마인가요? 라는 건데 저는 보통 1리터짜리 유리 용기를 쓰는데 설탕량은 물량의 한 10% 정도, 맥스 10%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에 따라 다른데 내가 이 몽그리들을 증식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은 설탕이 한 10% 정도 들어가시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의 10%니까 100g.
근데 나는 이제 증식보다는 좀 적정한 당을 찾고 싶다 하시면은 최소 5%에서 7% 정도 하시면 좋아요. 저는 이제 한 7%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1리터에 70g 정도 설탕량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 만드실 때는 이게 얘네들이 다 섭취하는 설탕량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저는 이렇게 항상 저울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울을 써서 설탕량을 가늠한 후에 이제 맞춰 가시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 무슨 설탕을 써야 하나요? 제가 여러 가지 설탕을 써봤는데 코코넛 슈가도 써봤고 유기농 흑설탕도 써봤고 이 비정제 사탕수수당도 써봤는데 가장 얘네들이 좋아하는 거는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설탕 정보는 제가 제 프로필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은 더보기란에 제가 넣어둘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얘네들이 미네랄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정제된 하얀 설탕보다는 이런 비정제 사탕수수 원당을 좋아합니다. 물은 정수기물 쓰셔도 되고 저처럼 이제 불이 타 걸러진 물을 써도 되고 생수를 써도 되는데 미네랄이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수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수물은 쓰시고 난 후에는 천일염이나 건포도 몇 알을 같이 넣어두시면 얘네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6번째, 발효되면 알코올이 나오지 않나요? 라는 답변인데 저도 처음에 이거 워터캐피어 만들 때는 잘 몰랐던 사실인데 발효가 되면 미량의 알코올이 나옵니다, 여러분. 미량의 알코올이 약 0.1에서 0.5%까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 무알코올은 아닌 거죠. 보니까 이 0.1에서 0.5의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이런 잘 익은 과일에서 나오는 알코올 함량, 발효된 빵,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는 알코올 함량 이런 데에서 섞일 수 있는 그런 알코올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걱정할 만한 수치는 아닌데 저는 이제 애기들이 어리니까 그래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한 만 4세 정도까지는 알코올이 그래도 혹시라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주지는 않고 만 4세 이후에는 한 100ml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 반응을 보시고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희 애들은 이제 만 5세인데 제가 여기다 담아 놓거든요. 이게 한 200g, 200ml 정도 되는데 이 컵은 충분히 잘 먹어요. 잘 먹고 되게 맛있으니까 엄청 좋아해요. 또 달라고 하고.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니까 제 팔로워분들이 이걸 보고 DM을 주셨는데 이렇게 알코올이 녹아있는 음료수지만 이렇게 따라 놓고 잠시 두면은 알코올이 날아가기 때문에 뻥을 열어놓고 주면 좋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단 0.001%의 알코올도 허용할 수가 없다 하시면은 1차 발효하신 후에 여기다가 그냥 소량의 과일이나 맛을 내는 용도로만 허브나 과일을 추가해서 하셔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죠. 그러면 알코올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거의 없거나. 그런 방법이 있고 발효 시간을 짧게 가져가시면 좋아요. 저희 가족 입맛에 맞는 거는 1차 발효 하루, 2차 발효 하루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성인인데 알코올 뭐 상관없어 하시면 발효 시간 좀 길게 가져가시면 탄산도 더 잘 모이고 하는데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다 하면은 1차 발효는 하루, 2차 발효 하루 정도 해서 냉장고에 이제 보관해서 일주일 이내로 드시면 충분히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7번째는 탄산수에 과일 섞어 먹는 거랑 뭐가 달라요? 이거였거든요. 이게 탄산수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사실 탄산도 있고 여기 안에 과일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탄산수에 과일 섞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탄산수는 그냥 유익균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산화탄소 넣고 과일에 과당을 넣어서 맛을 낸 거기 때문에 그냥 맛있는 음료인 거지. 이거 같은 경우는 당이 이제 얘네들이 먹으니까 남아있지는 않고 유익균이랑 비타민, B군 여러 가지 좋은 몸에 좋은 유익균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거랑 일반 액상과당 음료랑 탄산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진짜 제가 표현하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해지는 음료다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워터캐피어의 효능이 장 건강에 있거든요. 많은 유익균들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배변도 잘 되고 장 건강에 좋아지는 음료라서 일반 탄산수에는 기대할 수 없는 효과가 여기에 있다. 아셨죠? 그 다음 8번째는 무한 증식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오케이. 환경만 맞으면 무한 증식이 돼요. 제가 초반에 조금 어리버리할 때는 증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환경도 잘 맞고 얘네들이 좋아하는 그런 온도와 지금 딱 물량과 이게 맞다 보니까 매일 돌릴 때마다
그레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종균을 구매를 하시거나 나눔을 받으시면 무제한 생성이 가능합니다. 요새 어려운 요새 시국에 사이다, 콜라, 액상 음료 이런 거 안 사도 되니까 너무 혜자 아닙니까, 여러분? 9번째는 가장 베스트 맛 조합은 뭔가요? 라는 거였는데 정말 개치일 것 같은데 워터캐피어 매력이 뭐냐면 요 유익균들이 많이 들어있는 이 1차 발효된 물에 자기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재료를 넣으면 다양한 맛이 나는 게 이게 진짜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냉장고에서 꺼내놨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 여러 가지 맛이 나오는 게 이게 재밌어요. 어제 제가 만든 거는 블루베리, 그러니까 베리류를 넣어서 만들었고 이거는 패션후르츠랑 비트. 이게 캐피어가 저희 애들이 먹기에는 백향가를 되게 좋아해서 패션후르츠가 되게 궁합이 잘 맞아요. 발효도 잘 일어나고. 색깔은 그 비트를 넣으니까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패션후르츠랑 비트랑 제일 조합이 좋고 애들한테도 가장 인기 있는 조합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푸른 주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뭐 나는 과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하면은 이렇게 주스로 해서 2차 발효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진저랑 푸른. 이렇게 빼주셔야 돼요, 트림을. 진저랑 푸른 주스를 넣어서 발효를 시킨 거고. 그래서 제 베스트 원픽은 이거예요. 방금 제가 따라 마셨던 거. 생강이랑 베르가모. 생강 베르가모 조합이 되게 맛있거든요. 엄마들은 이 조합을 좋아하실 거야. 진저가 들어간 거. 그리고 제가 여기 계피를 살짝 넣었는데 이거는 맛내기 용도라서 은은한 단맛이 나서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이런 베리류, 그 다음에 요 패션후르츠 비트 조합, 요 조합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 과일 쓰셔도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망고나 바나나 이런 거는 좀 음료가 탁해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러스나 허브류도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위에 보시면 푸른 주스 넣고 이렇게 애플민트 허브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허브랑 조합도 되게 괜찮아요. 근데 베리류나 백향가 넣는 게 탄산이나 발효가 정말 잘 되고 시트러스나 민트는 조금 상대적으로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맛은 정말 맛있어요. 비트는 정말 살짝만 넣으셔도 색이 이렇게 예쁘게 우러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넣으면 흙맛이 나기 때문에 소량만 넣어가지고 색내기 용도로 이런 컵에 1인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뚜껑 닫아가지고 이렇게 해두시면은 엄마 오늘은 뭐야? 이러면서 이렇게 해갖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색깔도. 근데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정말 이거는 꼭 배워가지고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10번째는 잠시 쉬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설탕물에 담가두시면 돼요. 저는 지금 쉴 여가가 없어서 매일매일 이렇게 무한 생성 중이기는 한데 이런 통에다가 설탕물을 가득 채우셔가지고 그레인들을 넣어서 냉장 보관을 해두시면 됩니다. 한 달 이상도 보관이 가능하고. 근데 막 찾아보면 어떤 분들은 이거를 건조를 시켜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건조를 해서 하면은 활성화시키는 게 조금 예전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건조보다는 그냥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한 달 이후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설탕을 추가적으로 급여하시면서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11번째. 나눔을 받고 싶어요. 이 질문 진짜 많았거든요. 저도 되게 상태 좋은 캐피어 그레인을 나눔을 정말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증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에서는 가끔 스토리로 오늘 100g 됐는데 혹시 나눔하실 분 하시면은 막 DM 와서 보내드리고 있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가 프로필 링크에다가 유튜브 전용으로 캐피어 그레인 나눔 양식을 올려줄게요. 거기다가 정보 적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한 분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다가는 저요라고 남겨주신 후에 링크에다가 접수를 해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요 아기들을 분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캐피어를 올리고 나서 많이 받았던 질문을 정리를 해봤는데 번거롭지 않나요? 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제가 만들어서 보여드린다고 오래 걸리는 거지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하루의 루틴이 돼서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냥 설탕물에 그린 담궈 놓는 게 끝이기 때문에 절대 번거롭지가 않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물량, 설탕량 이렇게 한번 손에 익어 놓으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장 건강에 좋은 음료를 무한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팁이니까 이런 꿀팁은 꼭 한번 하나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팁은 평생을 살면서 한 번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제가 강추드립니다. 진짜. 만약에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겁내지 말고 딱 한 번만 트라이를 해보세요. 진짜 신세계니까요, 여러분. 아셨죠? 네, 안녕.